예, 오늘 수업은 표 그리고 차트에 관한 거를 공부할 겁니다. 이 뒷편에 보시면은 메일머진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에 우리가 시험이나 업무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표와 차트예요.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표가 없는 문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표. 시간표, 뭐 계획표, 그 다음에 이런 업무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업무일지. 이런 여러분 출석부 같은 것도 다 표로 돼 있어요. 가로, 세로, 줄칸으로 나가는 게 다 표지 않습니까? 이 표가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리고 표를 만들어야 차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표가 없어도 차트가 가능하지만 한글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불편해요. 표를 만들어야 그걸 갖고 차트로 응용할 수도 있고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자, 먼저 문서를 하나 열어볼게요. 오른쪽 111쪽에 보시면은 유기동물 표 삽입이라고 하는 그 예제 파일을 열어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여러분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내 컴퓨터로 가시면 거기에 EPH2014라고 있죠. 그렇죠? EPH, 엑셀,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렇게 한글. 요 안에 가시면 우리 한글 공부하는 거고 요게 지금 챕터 두 번째죠. 그렇죠? 그리고 섹션 4 예제 유기동물 차트 표 삽입 표 편집 표 삽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표 삽입을 누르시면은 샘플 문서 하나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이 그냥 제목만 써놓은 거예요. 제목 쓰고 오른쪽에다가 몇 가지 좀 설명해 놓고 이제 이 밑에다가 표를 하나 넣어보자 하는 거죠. 표를 넣을 때 우리가 키보드로 직접 쓰는 표가 아니라 표라고 하는 뭐가 나타나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편집이란 메뉴에 가시면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편집이란 메뉴에 다 모아놨어요. 복사, 붙이기 이런 거.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 다음에 가로 문서, 세로 문서, 여백. 그 다음에 표, 차트, 도형, 그림. 대부분 다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력이란 메뉴를 누르셔도 앞에 표가 있어요. 입력이란 메뉴 누르시면 표가 앞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표를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편집이란 메뉴판에 있는 그 표를 누르셔도 되고요. 표 그림이 있고 표 글자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표라는 그림을 클릭하면 어떻게 표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표 글자 밑에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막 생겨져요. 알아서. 편하죠.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누르는 게 아니라 갖다 대고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막 생겨요. 이렇게.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딸깍 누르면 표가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요런 서비스는 한글 문서가 아주 최고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지우고 새로 그려야지 얘를 고치려면 어려우니까 표 겉테두리 표 안에 말고 제일 겉에 테두리 선이 있을 거예요. 윗줄이나 옆이나 아래나 할 것 없이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화살표가 네모난 거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때 클릭하시면 되고요.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죠. 딜리트는 왼손, 오른손은 마우스. 자, 이번에는 다시 표라는 그림을 클릭할 건데요. 자, 표를 만들려면 이렇게 물어봐요. 가로 세로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줄을 몇 개를 넣을 거고 칸을 몇 개를 만들 거냐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재 나와 있는 거 따라서 하는 거니까 줄이 몇 개인지 칸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책에는 3줄에 6칸이에요. 책에도 써 있어요. 여기 위에 3줄 6칸 입력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표를 만들거나 시간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다가 종이 연필로 그려보셔야 돼. 몇 줄이 들어갈지 몇 칸이 들어갈지. 예를 들어 내가 탁상 달력 같은 걸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탁상 달력 있잖아요. 앞에 요런 달력 같은 걸 만든다든지 여러분 스케줄표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그려보셔야 돼. 밑그림을 스케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줄 칸을 만들어야지 대충 머릿속에서 막 대충 생각해놓고 뚝딱 만들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경험이 많으시면은 쉽게 가능한데 예. 자, 줄은 3줄이고요. 칸은 6칸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다 되고요. 요거다 되고 지금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잠깐 제가 화면을 좀 확대했는데요. 여기 3이라고 쓰고 여기 6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글자를 지워야 되잖아요. 숫자를. 그래서 다시 고쳐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키보드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향키가 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예, 여기다 클릭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숫자가 커져요. 여기는 화살표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요거 2개 있잖아요. 내려가는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눌러도 되고 키보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눌러도 숫자가 커지고 작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책에서는 그런 말은 표시 안 했지만은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는 게 처음엔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글자처럼 취급을 뺄 수도 있어요. 예, 얘를 누른 상태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 상단에 표를 들어갔네요 라고 해서 표 메뉴가 별도로 위에 떠요. 일반 글자로 들어가면 여기는 표가 아니니까 그냥 도구라는 메뉴에서 끝나지만 표 안을 클릭하는 순간 표를 선택하셨군요. 그래서 표와 연관된 메뉴가 뜨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제하면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고 다시 누르면 글자처럼 취급이 돼요. 그럼 글자처럼 취급과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었을 때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눌렀을 때와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보기에서 문단보 눌러 놓으셨어요? 네. 문단보를 안 누르면 모르는데 문단보를 눌러 놓으시면은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표 앞에 엔터 표시가 있어요. 앞에 있는 엔터 표시가 사라져요. 얘가 하나의 글자예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하나의 글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글자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표가 작잖아요. 이 표 뒤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왼쪽 정렬하면 왼쪽 글자니까. 자, 표를 전체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표 자체를 클릭해보세요. 표 자체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8군데 점이 있잖아요. 이때 중간에 있는 오른쪽 점. 위쪽은 안 되고요. 아래쪽은 돼요. 아래쪽은 되고요. 오른쪽도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너비를 조절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하면 높이가 높아져요. 아까는 높이가 낮았는데 이제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었을 때는 표 오른쪽에 엔터가 안 보여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표 오른쪽에 엔터 표시가 보이거든요. 우리 글 쓰면 저 끝에 엔터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 하나가 글자가 된 거예요, 글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 그럼 탁 가운데 오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왼쪽, 양쪽 이렇게 가운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작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일단 이 안에다가 글자를 써봐야죠. 근데 이 표가 뭐 이상스럽게 생겼다 해. 여기까지만 쓰라는데?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탭키를 눌러주면 항목 간에 이동이 돼요. 자, 글자 쓰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글자를 썼잖아요. 숫자를 쓰고 옆으로 갈 때 키보드로 숫자 쓰다가 마우스 잡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방향키로. 아니면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가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은 항목간으로 이동이 돼요. 쉬프트 탭을 누르면 거꾸로 가요. 자, 지금 연도가 이렇게 있는데 2008, 2009, 2010, 11, 12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A라고 누르면 자동으로 메꿔져요. 그리고 숫자들 보시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야 좋은데 그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고 있네. 여기 이렇게 자리점 넣기, 자리점 빼기 이런 거. 천 단위마다 국제표기법상 세 자리 숫자 다음에는 쉼표가 찍혀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자리점이라고 하나 봐. 자리점. 빼기, 넣기. 예전에 이 기능이 없었던 시절에 일일이 다 컴마 찍었어요. 불편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숫자는 오른쪽에 맞춰야 보기가 좋아요. 우리 책에는 가운데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가 다 똑같이 4자리고 5자리고 같으면 가운데 해도 보기 좋지만 어떤 애는 6자리, 어떤 애는 4자리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맞춰야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왼쪽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블럭을 잡고 오른쪽 정렬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표가 들어가는 글자 영역 위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모래시계 같은 것들이 부속품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 요거 얘를 왼쪽 방향으로 슬며시 끌고 와 보세요. 너무 획 가져오지 말고 조금씩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떤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블럭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블럭을 잡고 나면 위에 여기 생기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띄우면 오른쪽이 다 떨어졌죠? 오른쪽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되겠지. 아까는 오른쪽 벽에 딱 달라붙었었는데 조금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예. 자, 요 밑에다가 합계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합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표는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사이에 집어넣기가 되게 불편해요.
얘 오른쪽에다 표를 더 추가할 수는 있어요. 칸을. 근데 화면을 벗어나면 흉하거든. 그렇잖아요. 밑으로 내리는 건 어렵진 않아요.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클릭을 하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탭키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 밑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줄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탭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밑줄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지. 되게 편하지. 한번 해보세요. 탭키를 누르시면 이 안에다 넣고 이 밖에다 놓고 글자에다 탭키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옆 칸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칸칸이 8글자씩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 안에다 클릭을 하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칸칸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까지 가면 더 이상은 없으니까 줄이 생성이 돼요. 파워포인트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생겼잖아. 나 이만큼 지울 건데 요거는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모르고 눌러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블럭을 잡고 딜리트 키 누르는 거예요. 딜리트. 그러면 안에 내용을 지운데 안에 내용은 없는데도 지운데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모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칸, 줄 칸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지워라. 그럼 지워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서남북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다 놓고 아래를 누르면 아래 생기고 여기다 놓고 위에도 누르면 위에 생기고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생기고 막 생겨요. 여기 동서남북 화살표 보이시잖아. 이거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됐네. 그러면 여기 빨간 지우개 같은 그림 보이시죠? 그렇죠? 빨간 지우개.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가 돼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세로로 돼 있거든. 지우개 옆에. 대략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줄 지우는 거야. 줄 지우는 거. 근데 여기다 놓고 줄 지우면 어떻게 돼? 그 줄이 지워지겠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되돌려야지. 여기 되돌려야지. 이렇게. 되돌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비어있는 줄을 지우려고 그러는 거지. 비어있는 줄. 그럼 이 동네다 놓고 줄 지우기 누르고 그 칸도 필요 없잖아. 칸. 그럼 그 칸에다 놓고 밑에 있는 칸 지우기를 누르면 칸이 또 지워져요. 자, 2012년도 오른쪽에다가 뭘 하나 넣으려 그래요. 그러면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에 하나 생기죠. 오른쪽에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다 합계라고 쓸 거예요. 합계. 아래쪽도 줄을 하나 지우고요. 여기도 합계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발생 현황 여기 합계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처리 비용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있는 현황과 비용의 합계를 사실은 이 두 숫자는 서로 무관한 숫자인데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제가 여기까지 잡은 게 아니라 끝에까지 잡았어요. 비어있는 데까지. 이 비어있는 칸에 가로 합계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로 합계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오른쪽 자락으로 가면 공간이 없으면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밀어라 그러면 일단 밀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요 계산기 그림 보이세요? 계산기? 가서 블럭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착 하고 생겨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의 합계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지 말고 밑에 것까지. 아래줄은 없으니까. 아래줄은 없잖아요, 현재요. 이렇게 놓고 계산기 눌러가지고 계산기 눌러서 블럭의 합계를 구해라. 블럭.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블럭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러면 블럭의 합계가 나오지.
여러분 보고 이거 합계 계산을 하려면 계산기 또 두들겨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다니까. 합계 다 계산해 보셨어요? 합계 안 되신 분 오메 다시. 자, 얘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블럭을 잡고 딜리트, 블럭을 잡고 딜리트. 다시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죠? 여기까지 잡았잖아. 이건 가능하세요? 그리고 계산기 눌러가지고 블럭 합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아래줄에도 좀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고 블럭 합계를 누르시면 짠짜라잔 하고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마우스로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가로 세로 합계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시면 되는데 키보드로는 F5번 키 한번 누르고, 왜?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도 한글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키보드로 모든 걸 작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빨갛게 되고, 이때 키보드를 움직이면 블럭이 되고 마우스처럼. 그리고 전체를 블럭 잡고 싶으면 F5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누르게 되면은 전체가 돼요. 물론 마우스로 쫙 블럭 잡으면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다시 블럭 잡아 볼게요. 이 전체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F5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를 조절해 볼 거예요. 높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표 자체를 클릭하고 낮추세요, 높이세요 이런 거 했었죠. 너비 조절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편리성은 있는데 정밀도가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전체를 블럭 잡고 나서 컨트롤 키,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숫자 방향키 올라가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올라가면 그냥 위에가 납작해지죠. 높이가 낮아져요. 자, 왼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바짝 붙어버려요. 글자를 못 알아보죠. 그렇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너비가 똑같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1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있는 데 있잖아. 걔를 벗어나면 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안 돼요? 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화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 자리. 여기 요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거기가 끝자락이거든. 그럼 얘를 글로 밖으로 내밀면 안 되지. 물론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도 프린터로 인쇄는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쪼긴 걸 해제하면 뒤가 잘려 보이잖아. 그래서 상관없어요. 보실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놓는 거지. 높이는 다시 높이면 되고. 높이를 높이면 어렵지 않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왼쪽 오른쪽 누르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끼셔야 돼.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연도 쪽을 클릭해 보세요. 연도.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연도라고 하는 줄이 선택된 거야. 제가 2009년도 칸을 선택한 게 아니라 2009년도 칸이 아니라 이 연도를 선택하려고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든지 클릭을 한 거야. 이게 블럭이 잡혀 있어도 되고 하나만 돼 있어 상관없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려가면 얘만 높아지죠. 얘만 높아지잖아요. 얘만 낮출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좁혀지면 전체도 따라가죠. 내가 높이가 낮아지면 전체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전체가 높아지고, 내가 넓어지면 전체가 넓어지고, 내가 좁혀지면 전체가 좁혀지고. 그렇죠? 느낌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Alt키를 누를까? Alt키.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움직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선택한 셀이 있잖아요. 셀이 어딘가 선택이 돼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그러면 내가 넓어지면서 전체가 넓어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좁혀지면서 전체가 좁혀지고, 그렇죠? 그런데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넓어지는 대신에 오른쪽 짝꿍이 좁혀져. 전체는 가만히 있고, 내가 왼쪽으로 좁혀지면 오른쪽에 있는 짝꿍이 넓게 지낼 수가 있어. Alt 키는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 영향을 줘요. 내려가는 걸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애가 높이가 낮아져. 내가 올라가면 높이가 낮아지면서 아래에 있는 애가 올라와. Alt 키. 어디냐면은요, 지금 113쪽에 아래쪽에 보면 마우스로 블럭을 잡는 방법, 키보드로 블럭 잡는 방법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뭐 컨트롤 키 누르거나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조절하는 걸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Shift 키를 누를 건데, Shift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블럭을 잡히던 하나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Shift를 누르고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돼.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은 내가 옆으로 밀려나가면 전체가 아니라 나만.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그렇죠?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느끼셔야 돼. 컨트롤 알트 쉬프트야. 컨트롤은 전체가 내가 크기가 바뀌면 전체 크기가 바뀌는 거고, 알트 키는 전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애하고 높이가 서로 조절이 되는 거고, 쉬프트는 나 자체만 바뀌는 거고, 나 자체만. 약간 모양새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의 너비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하시면 돼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셀을 병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셀을 또 셀만 쪼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 셀만 쪼개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그리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표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자, 여기다 끝에다 놓고 탭키 누르면 생기죠? 생기는데 잘 보셔야 돼요.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클릭했는데 요런 게 생겼어요. 요런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온전한 숫자죠? 근데 이쪽이 오른쪽이나 이 동네는 뭐예요? 합계가 들어간 공간 아닙니까? 그 합계를 내가 키보드로 쓴 게 아니잖아. 명령을 걸었잖아요.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어, 수식.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숫자는 클릭하면 그냥 숫자에 커서가 들어가지만, 이 합계를 계산한 데다 클릭하면은 이게 기역자, 니은자 같은 게 생겨요. 이거를 겹나표라 그래요. 겹나표 또는 나표. 나표는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 거고, 겹나표는 두 줄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우리 그 세로 쓰기의 따옴표, 콧따옴표, 쌍따옴표 역할을 나표, 겹나표로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세로 쓰기 안 하잖아. 우리 예전에 소설책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세로 쓰기 돼 있었잖아요. 그때 따옴표, 이건 헛따옴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안에다 탭키를 누르면 얘가 벌어져요, 이렇게.
탭키가 뭐라 그랬냐면 표 안에서는 항목 간에 이동하는 거지만 표 밖에서는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8글자씩 떨어져요. 8글자씩.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탭키를 잘못 누르면 안 되고 요 앞에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 밀려나가지. 이 안에다 클릭하면 안 돼요. 탭키를 잔뜩 눌러 놓으니까는 막 난리가 난 거지 이렇게. 예. 아니면 그냥 클릭해 놓고 아까 표라는 메뉴에서 뭐 했다? 아래다가 만드세요 라고 하면 되지.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합하려 그래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으려 그래. 이거를 우리는 셀 병합한다 그래요. 셀 병합. 근데 요 위에 그림 보시면은 아까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아래다 추가할래, 오른쪽에 집어넣을래, 왼쪽 위에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를 블럭을 잡으면 얘가 안 돼요. 자, 표를 하나를 셀을 선택했을 때는 얘가 활성화돼. 얘가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두 개를 잡으면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얘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렇죠? 대신에 얘가 생겨. 얘가. 이게 뭐냐면 얘는 여러 개가 세 칸이 하나로 합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셀 합치기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영어로 M자가 찍혀 있죠. 그냥 이렇게 블럭을 잡고 M 누르면 돼. M 누르면 이렇게 합쳐진다고. 아니 뭐 그냥 블럭 잡아서 그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고. 그래놓고 이제 밑에를 보니까 잘못 합쳤어. 다시 쪼개야 돼. 그럼 요거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 셀 나누기를 누르면 줄을 나눌래, 칸을 나눌래 모르고 줄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블럭 잡아서 합치고 다시 들어가서 칸을 나눌래, 줄은 빼고 몇 칸 만들래? 3칸 만들래? 3칸. 그러면 3칸이 되는 거고. 근데 안 맞죠? 안 맞잖아, 칸이. 아까 제가 이거를 마우스로 막 넓히고 좁히고 이랬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쫙 안 맞아. 그럴 때는 여기 있어요, 여기. 너비를 같게 만드시오, 이렇게. 그러면 너비가 딱 같아져. 자, 보세요. 지금 표를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렇게 너비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높이도 얘는 이렇게 높고 여기도 이렇게 높고 높이도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너비를 같게 하시오. 그러면 너비가 다 똑같아지고 높이도 똑같이 맞추시오. 그럼 높이도 똑같이 맞춰주거든. 감쪽같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들이 있는 거지.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이제 눌러보시면 척척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를 잘못해가지고 셀을 합쳐버리면 이거는 표를 쪼갤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럼 글자를 다 옮겨놔야 되잖아. 숫자랑. 그렇죠? 그때는 방금 전에 한 거니까 여기는 실행 취소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한참 이렇게 망쳐놓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른 작업 막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망쳐진 걸 알았다. 그러면 일 처리가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실행 취소하면 여기다 작업해 놓은 거, 이거 작업해 놓은 거서부터 되돌아가고 다시 되돌아가야 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오른손 마우스 잡았잖아요. 왼손은 키보드에 가 있어요. ESC를 누를지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를지 왼손에 이렇게 왼쪽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키보드 왼쪽에 놓고 ESC를 누를 건지
ESC를 누를 건지 밑에 컨트롤 키를 누를지 알트 키를 누를지 쉬프트 키를 누를지를 왼손에 이렇게 만져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시고 쏘세요. 옛날에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연도라는 거 있지. 연도. 이 연도를 보시면 오른쪽은 연도지만 아래는 연도가 아니잖아요. 아래는 무슨 항목 아닙니까? 항목. 그럼 얘를 쪼개가지고 두 줄로 넣고 싶어. 여기다 연도 넣고 엔터 치고 여기 항목이라고 써보세요. 연도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줄이 생기고 여기다 항목이라고 쓸 거야. 이때 연도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고 항목은 왼쪽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대각선. 그렇죠? 대각선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각선은 어디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어딘가를 잘 보세요. 여기 이 동네. 자, 요거는 연필인 것 같고 요거는 페인트통 같은데? 페인트통? 여기는 이제 색깔을 테두리 모양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 페인트통에 가서 색깔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색깔이 들어가지. 페인트통이니까 페인트통. 갖다 부으면 색깔이 칠해지는 거잖아요. 페인트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을 가서 내가 노란색 클릭하면 노랗게 칠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 셀 테두리 옆에 보면 페인트통 그림이 약 이상하게 보이는데 거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색깔이 보이잖아요. 색깔을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한번 넣어보세요. 해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죠. 여기. 여기에만 대각선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셀 테두리 화살표가 있는데 요 대각선 있다. 그래, 좋네. 요 셀 테두리 화살표 누르면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누르면 되지. 다시 누르면 빠지고 누르면 생기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알파벳 C 눌러서 여기 있는 색깔 칠하고 C 눌러서 색깔 칠하고 L 눌러서 여기 와서 L 눌러가지고 여기도 대각선 칠하고 대각선 이렇게 예전에 대각선을 칠하고 그랬었어요. 선 없음 누르고 선 있음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편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밑에다가 빈 줄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도 넣어보고 요렇게도 넣어보고. 그렇죠? 이거 누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요런 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는 색깔을 또 요런 색깔도 넣어보고 여기는 색깔을 또 요런 것도 넣어보고. 요런 식으로 색깔을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18페이지 보시면은 파일 불러오기 눌러서 유기동물 차트, 아까 그 문서 같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좀 꾸며 넣네요. 색깔을 좀 꾸며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저는 숫자를 보면 어떻게 한다?
오른쪽 정렬을 한다. 그 오른쪽을 살짝 비워주면, 띄어쓰기를 해주면 보기 좋은 표가 될 수 있어요. 숫자는 오른쪽이 맞아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정렬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는 5자리고 아래는 3자리고 4자리고 안 맞잖아요. 6자리 5자리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블럭을 잡아서 숫자만 오른쪽 정렬을 하면 너무 오른쪽 벽에 처박혔지 않습니까? 그때 저 상단에 요 상단에 이거 얘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가면 안 되고 지금 숫자가 한 요 정도 사이에 와야 돼. 요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옆으로 넘겨 주시면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가장 긴 숫자가 지금 2010년도 숫자니까 걔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예, 딱 보기 좋게끔 됐고 이렇게 이왕에 보고서를 만들 거라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충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안 되거든. 예. 자, 이제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만들고 나서 얘를 좀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꾸밀 거냐? 뭐 더 이상 꾸밀 건 없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더 이상은 뭐 꾸미고 자식할 게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리 나빠 보이는 작업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블럭을 다 잡아요. 연도도 다 잡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이 숫자만 가져가면 이 숫자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발생 현황인지 처리 비용인지 몇 년도인지 모르니까 다 잡아요. 자, 표를 밖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알맹이를 잡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뭐를 누를 거냐면요. 표라는 메뉴를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트가 있어요. 표 메뉴 안에 차트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표가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 표가 지금 너비가 좀 안 맞죠? 너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이제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에 네모가 선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아까 차트도 그랬잖아요. 차트도 이렇게 화살표가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에 네모로 돼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택하면 선택이 되고 얘를 움직이시면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너비 조절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를 가지고 옆으로 늘려주면 어떻게 돼요? 너비가 넓어지나요? 넓혀주세요. 보기 좋게. 높이는 좀 낮춰주셔도 되고요.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 너비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연도별로 발생 현황하고 처리 비용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발생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연도별로 쭉 변환되고 처리 비용이 연도별로 쫙 움직이죠? 딱 봐도 발생 현황이 많이 발생했고 처리 비용은 적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책에서는 이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래요. 어디 갔어? 여기. 이 차트라는 메뉴 가시면은 데이터 범위라고 하는 데가 어디나 찾아보세요. 데이터 범위. 네, 있어요. 여기 데이터 범위 있잖아요. 얘를 누르셔가지고 행, 열, 행. 그렇죠? 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로가 행이잖아요. 그렇죠? 가로가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현황과 처리 비용으로 볼래?
아니면 이 차트를 연도별로 볼래? 연도별로 볼래? 그건 보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연도별로 발생 현황과 처리 비용을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죠. 아무래도 발생 현황이 많이 생겼고 처리 비용이 덜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발생 현황은 발생 현황대로 처리 비용은 처리 비용대로 연도별로 보면서 어떻게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보는 것 어떤 게 여러분한테 유익한 건지 정답이 없어요. 차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 윗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요. 내 윗사람.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표로 인쇄해서 보여드렸더니 내 윗사람이 야 이거를 차트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거야. 이렇게 원하는 건지 그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원하는 건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나야 담당자니까 이 숫자만 봐도 알지만 표만 봐도 알지만 내 윗사람은 담당자가 아니니까 뭐를 원하는지 알아서 빨리 제출해줘야 돼요. 자, 얘는 뭐가 좋으냐? 자, 보세요. 이 차트는 우리 책하고 다르지만 발생 현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중간에 좀 너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상승해. 처리 비용도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요. 약간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색깔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건 느끼죠. 그렇죠. 발생 현황은 딱 봐도 알잖아. 높아지고 있다는 거. 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처리 비용과 발생 비용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윗사람이 얘를 원하면 이거를 인쇄해서 제출하면 되고 아까처럼 돼 있으면 그걸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돼? 작잖아. 여기 이만큼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늘려주면 되고 꽉 채우게 이렇게. 근데 얘만 인쇄하면 얘가 뭔지 모르죠. 얘가 있어야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 안에도 제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럼 제목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 거 빨간 거 발생 현황인지 처리 비용인지 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글자가 없으면 헷갈릴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자, 여기 보니까 차트의 종류가 있어요. 가로막대형, 세로막대형, 꺾은선형, 꺾은선 중에는 저기 세 번째 거 눌러보시면 값이 나와.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 값이 나오니까 얘가 지금 커지고 작아지는 느낌을 알 수가 있고 아까 꺾은선에 가서 그냥 그래프만 보면 값이 얼마인 줄 모르고 대충 왼쪽에는 숫자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눈금을 가지고 원형도 있어요. 원형 이것도요 행과 열로 돌려보면 달라요. 행과 열을 돌려놓으면 다른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파란 게 발생 현황이고 빨간 게 처리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은 많이 되는데 처리가 적다란 얘기지.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분산형도 있어요. 분산형. 어떻게 값이 분산되어 있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주식형도 있고 방사형도 있어요. 방사형을 보니까 2008년도가 어떨까요? 2008년도가 숫자가 좀 찌그러들었죠. 안쪽으로. 여기 잠깐 보세요. 2010년은 길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물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린 방사형이라 그래요. 방사형.
방사형을 보시면 2008년도 숫자가 좀 작고요. 2008년도 숫자가 작아요. 유난히 작아. 그리고 2010년이 크지 않습니까? 이걸 딱 봐도 이쪽 그물이 좀 덜 펴진 것 같고 저쪽 그물은 많이 펴진 것 같고 골고루 퍼져야 그룹 분산됐다는 뜻이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된 현황하고 처리 비용을 들었는데 얘가 고루 발생할 수는 없잖아. 유기동물이 뭐 지가 알아서 고루 발생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래프를 표시하시면 안 돼요. 의미가 없는 애야. 그냥 세로막대라든지 또는 가로막대라 이런 거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 아까처럼 꺾은 선을 보여주면 뭐다?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추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략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차트는 어떻게 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야. 값을 보여줄 때는 세로막대 보면 이렇게 네 번째 거 3차원도 있어요. 근데 저 처리 비용이 뒤로 숨었네. 발생 현황이 앞에 있는 애고 처리 비용이 밑에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 만약에 발생 현황이 값이 작고 처리 비용이 값이 크면 앞에는 작고 위에 크니까 잘 보일 텐데 거꾸로 앞에 있는 게 크니까 뒤에가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만들 때 3차원 그래프 같은 걸 이런 걸 해서 이거는 괜찮지만 이거는 괜찮지. 옆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앞뒤로 나타나면 이거는 조금 안 해올시다잖아요. 그렇죠? 제일 만만한 건 뭐다? 그냥 2차원 그래프. 그런데 막대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값으로도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 값. 그렇죠? 여기 값. 네 번째가 값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예. 요렇게 보여주는 차트도 있더라.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얘를 좀 안으로 고쳐 들어가는 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제목도 달아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 차트 자체를 이제 뜯어 고칠 때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바뀌면은요, 이 앞에 숫자가 바뀌면 차트도 알아서 바뀌어요. 여기 숫자가 바뀌면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제가 막 숫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꾸밀 때는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처음에 선택했죠? 그때 네모난 점이 생기나요? 주변에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네모난 점이 뒤로 들어가나요? 약간 다르죠, 그렇죠? 얘는 차트 자체를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젠 차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차트 안에. 그래서 차트 자체를 아까는 클릭했을 때 차트만 선택이 됐었어요. 다른 요소를 선택을 못했거든요.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왼쪽에 숫자나 이 막대 그래프나 요 위에 숫자나 오른쪽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글자 오른쪽에 발생하는 처리 비용이라고 하는 여기를 우린 범례라고 하는데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범례를 어떻게 꾸밀 거냐라는 메뉴가 또 떠요. 그래서 모양의 위치에 와서 얘를 아래로 보낼게요 라고 하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얘를 위로 보낼게요 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요.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죠?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자체를 바라볼 때는 안 되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야 얘를 수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글자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예.
여기도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색깔. 범례 모양에서 어디로 또 위치 몇 개 없어요. 글자, 위치, 배경 세 가지 항목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얘를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배경에 가서 나는 색깔을 안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데, 색깔을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일 거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서, 여기 보면 차트 제목 넣는 거 있죠? 차트 제목. 차트 제목 넣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안 지워지네. 차트 제목을 다시 넣겠다, 빼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시면 돼.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 차트 자체에다가 오른쪽을 누르면 차트 마법사라는 말이 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차트를 빠져나와서 오른쪽 누르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차트 안으로 진입해서 여기다 오른쪽을 누르면 차트 마법사라는 말이 떠요. 마법사. 확인하셨습니까? 마법사라는 말이 뭘까요? 마법사.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뭔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거. 마법사.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산신령님, 수염 길게 하고 지팡이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마법사.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마법사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마법사지만, 컴퓨터에서 마법사는 뭐냐면요, 단계별로. 아이 참네, 컴퓨터가 왜 이러지? 단계별로 처리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마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밥할 때 어떻게 과정을 거치죠? 첫 번째, 쌀을 씻으세요. 두 번째, 밥통에다 쌀을 붓고 물을 넣으세요. 세 번째, 뚜껑을 덮으세요. 네 번째, 취사 버튼 누르세요. 그게 단계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그렇게 알려줘요. 여기에서 마법사를 딱 누르면 총 3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차트 마법사 3단계 중 첫 번째라고 써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래, 가로막대로 만들래, 세로막대로 만들래, 그냥 막대기만 쭉쭉 나오게 할래, 값도 나오게 할래, 가로 세로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타나게 할래, 눈금선 어떤 걸 할래 이거죠. 다음 단계로 가면 행으로 할래, 열로 할래, 이런 거.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3단계 가서는 양이 좀 많아요. 항목이 좀 많은데, 제목은 어떻게 넣으시겠습니까? 그 차트 제목을 써야죠. 차트 제목이 지금 발생 현황 및 처리 비용 이렇게 제목을 쓰겠죠. 그렇죠? 제목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제목은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 X축, Y축이 어디예요? X축이 가로고 Y축이 세로인가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지만, 값은 어디야? 값. 숫자가 적혀있는데 값이죠? 그럼 항목은 어디야? 아래 연도. 그러니까 항목에 가서 연도라고 쓰시고, 값에는 비용이라고 써보세요. 비용. 비용.
연도 이렇게 쓰시면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연도가 있고 왼쪽에 숫자 값이 있잖아요. 값. 이 왼쪽 비용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비용이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건 발생 연도잖아요. 그렇죠? 안 써도 대충 눈치껏 잡는데 그래도 여기다 연도가 어디고 비용이 어디고 써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에 가면 X축, Y축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 눈금선을 보여줄래? 안 보여줄래? 이거 눈금선이 옆으로 그려져야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금선. 범례도 표시 안 할래? 표시할래? 이런 거. 아까 범례 더블 클릭해서 고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범례를 아래로 내릴래? 위로 올릴래? 아니면 오른쪽으로 둘래? 안 보여줄래? 보여줄래? 이런 것들. 아래쪽에 넣겠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과거에는 이 마법사를 이용해서 차트를 꾸몄어요. 근데 지금은 요 위에 상단에 메뉴가 있잖아요. 제목을 넣을래 안 넣을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범례 같은 경우도 여기에도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아래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아까는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갖고 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요 위에 있어요. 메뉴판에서 고르시면 돼. 수월하잖아.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색깔을 좀 꾸미는 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약간 안에가 좀 반투명하게 보이도록 할 거냐 그림자를 살짝 집어넣을 거냐 이런 거 색깔을 꾸밀 거냐 안에 색깔 이거 맞네. 되게 많아. 와우. 이거는 안에가 하얀색이지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색깔이 이렇게 있는 애가 있고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색깔이 칠해지잖아. 안에가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르시면 돼요. 안에 채워지는 색깔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투명한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26쪽에 가서 축구 스타일이라는 문서를 불러올 겁니다. 축구 스타일. 잠깐만 보실래요? 제가 지금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또는 여기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제가 불러오기를 눌렀는데 얘는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서 올라가야 돼. 일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다른 애들이 보일 테고 다시 문을 열고 나가야 그래서 섹션 4가 아니라 챕터 3까지 가야지. 챕터 3까지. 옆방으로 가서 그 옆방을 다시 문을 열고 섹션 1까지 들어가서 예제까지 들어가야 여기에 축구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축구 스타일. 이렇게 이제 문서를 열어 놓으시면 돼요. 야, 이거 축구에 관한 보고서네. 축구에 관한 이야기네. 예. 자, 이제 축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오프사이드니 프리킥이니 이런 거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제목이 있고 제목 중간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어떻게 꾸밀 거냐 이거야. 얘가 만약에 글자 크기가 20이면 얘가 글자 크기가 15면 여기 2라고 적혀 있는 애 요것도 12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되고 만약에 얘가 12면 얘도 12고 얘도 12고 또 여기는 얘도 12가 되고 이렇게 똑같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한번 꾸며보자 이거지. 그걸 꾸며보자 이거.
자, 먼저 우리 책에 보면은 126쪽에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으시죠? 저는요 주로 검정색 옷을 잘 입어요. 유난히 빨간색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빨간색을 입기도 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러 다닐 때는 검정색 바지에 검은색 신발에 검정색 티에 외투도 검정색을 주로 잘 입어요. 예. 그거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때도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목은 저는 20포인트. 제목은 20포인트고요. 궁서 말고 그 고딕 계열로. 그 다음에 중간 제목 있잖아요. 중간 제목은 한 15포인트로. 얘도 고딕 계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한 12 정도. 그래서 제목은 대부분 다 고딕 계열로 저는 만들어요. 본문은 기본이 뭐로 돼 있어요? 10포인트잖아요. 그리고 명조 계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안 건들고 제목.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표 같은 거 문서를 만들어서 보면은 위에 제목들은 좀 크고 고딕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도 여기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크잖아요. 우리 책은 명조로 돼 있지만 자, 그러면 얘는 한 20 정도로 줄 테고 얘는 한 15 정도로 줄 테고 얘는 한 12 정도로 줄라 그래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꾸며서 스타일을 만들 거냐, 스타일이라는 데 들어가서 등록을 미리 할 거냐. 자, 여기 있어요. 서식이라는 메뉴 가시면은요. 바탕글, 본문, 개요 1, 개요 2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바탕글, 본문, 개요 1, 개요 2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나? 여기 스타일 추가하기, 스타일 모양으로 바꾸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스타일 명령이 F6번입니다. 키보드로 F6번. 이 스타일의 명령이 F6번이에요. 아니면 여기 있는 스타일 추가하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F6번을 누르시면은 현재 스타일에 바탕글도 있고 본문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스타일을 고칠 겁니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겁니까? 라고 밑에 써 있어요. 더하기 표시가 추가하는 거야. 그럼 추가를 눌러볼 거예요. 추가. 스타일 추가하라고 더하기 표시 있죠? 예, 얘를 누르시면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시면은 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제가 소제목이라고 할게요. 소제목. 그리고 글자 모양만 바꿀 거예요. 글자 모양만 바꿀 거예요. 문단은 뭐냐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문단이고 문단을 선택하면 글자가 포함돼요. 근데 글자만 꾸밀 거야. 글자만. 그래서 글자라고 선택을 하면 자, 문단을 누르면 글자도 되고 모양 문단도 되죠. 그렇죠? 글자를 누르면 글자만 되는 거예요. 자, 누르시고 얘를 12포인트로 바꿀 거고요. 12포인트로 바꿀 거고 글꼴은 함처럼 도둠이라고 하는 거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예, 그래서 뭐 작은 제목이라고 해도 되고 예, 이렇게 12포인트에 함처럼 도둠으로 도둠이 고딕 계열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를 거예요. 설정을 이렇게 바꿔놓고 설정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추가를 누를 겁니다. 그럼 소제목이라는 게 생겨요.
생기셨어요? 자, 이번에 더하기 한번 눌러서 중제목 만들 거예요. 중간 제목 만들 건데 얘도 글자로 해볼 겁니다. 글자. 자, 글자 모양을 15포인트로 가고요. 얘는 뭐로 할 거냐면은요. 윤고딕 250으로 해볼 거예요. 한 컵 윤고딕 250. 한 컵 윤고딕 250. 한 컵 윤고딕 250이란 글꼴이 아까 함처럼 바탕에 올라가 보면 좀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할 겁니다. 파란색. 자, 글꼴은 15포인트로 하고요. 글꼴은 여러분 원하는 글꼴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글꼴이 어떤 모양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컵 백제, 한 컵 한양해서 글꼴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래서 선택을 해드리는 거고 설정, 추가. 자, 이번에 다시 더하기 눌러서 큰 제목 쓸 거예요. 큰 제목. 큰 제목. 글자에 가서 글자의 크기는 20. 글꼴은 뭐로 할 거냐면요. 뭐로 해볼까? 함처럼 도둠. 함처럼 바탕이 아니라 함처럼 도둠으로 할 거예요. 아까 소제목도 함처럼 도둠으로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설정을 누를 겁니다. 그런데 굵게 할 거예요. 굵게 할 겁니다. 자, 소제목 만들었고요. 중간 제목 만들었고 큰 제목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중간 제목은 색깔이 파란색인 게 약간 특징이고요. 소제목이랑 큰 제목은 함처럼 도둠이라는 거를 썼고 큰 제목은 20포인트, 중간 제목은 15포인트, 소제목은 12포인트로 했어요. 자, 닫을 겁니다. 취소. 다시 보세요. F6번을 누르시면 스타일의 종류가 나오고 먼저 작업한 소제목이 밑에 깔렸고 나중에 작업한 큰 제목이 위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바뀌어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를 고치고 싶은 거야. 색깔을 못 넣어서. 그럼 얘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저를 부르지 말고 얘를 째다봐야지. 얘를. 이 밑에를 보시면 되잖아. 이 밑에 옆에를 보시면 되지. 더하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갖다 대니까 추가하기. 연필은 뭐라고 돼 있어? 편집하기. 그렇죠? 그럼 누르면 돼. X 누르면 안 돼. 지우는 거니까 써 있잖아. 지우기. 요령이에요. 이게 어디 가든 연필이 더 있으면 뭐다? 아, 고치는 거. 빨갛게 X로 돼 있으면 뭐야? 없애버리는 거. 대략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가서 글자 모양으로 가서 꾸미는 거예요. 글자 모양으로 가서 색깔을 넣어주고. 자, 그러면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큰 제목이라 그랬죠? 그럼 큰 제목 클릭하세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중간 제목이라 그랬잖아. 중간 제목.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얘는 소제목이라 그랬잖아. 얘는 얘 소제목이죠. 소제목이잖아. 소제목. 얘는 뭐야? 이거는 소제목. 여기 소제목.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중간 제목이죠. 중간 제목, 중제목. 얘도 중제목이죠. 중제목이잖아. 지금 이렇게 1, 2, 3, 4는 중간 제목이고 가나다라는 소제목이고 저 위에는 큰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블럭을 잡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중간 제목인지 소제목인지 선택을 하시면 그렇게 꾸며지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 중에서 골라봐야지. 여기 지금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골라봐야지. 이렇게 블럭 잡고 하시는 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이. 아까 제가 블럭을 잡아서 얘는 소제목이에요. 쟤는 중간 제목이에요. 꾸몄는데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색깔을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F6번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스타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간 제목 선택하고 연필을 누르면 고치는 거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본다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빨간색 됐네? 다 빨간색 됐잖아. 자기가 알아서. 응? 아까 보세요. 여기 빨간색 돼 있는 거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했더니 또 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연필 들어가서 얘를 뭐로? 빨간색 하지 말고 검정색으로 바꿔놔야지. 검정색으로. 그래서 설정을 눌렀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다 검정색으로 갔죠?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문서를 작성할 때 큰 제목은 20포인트, 중간 제목은 15포인트, 작은 제목은 12포인트를 쓰는데 매번 들어가서 얘 블럭 잡아서 12, 얘도 블럭 잡아서 12, 얘도 블럭 잡아서 12를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지. 한 번은 해야 되잖아. 한꺼번에 하는 방법 없어요? 어? 이거 3개 다 했는데 한꺼번에 3개. 한꺼번에? 네. 너무 많은 걸 여기다 바라면 안 돼. 얘한테. 얘가 중간 제목이 소제목인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소제목이요 라고 바꿔줬고 얘는 중간 제목이요 라고 바꿔줬잖아요. 지금요. 네. 바꿔놓고 나서는 이제는 F6번 들어가서 이 중간 제목 자체를 크게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는 다 글자마다 큰 제목, 중간 제목, 소제목이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제목이나 이거를 고칠 때 진하게 할 건지 글꼴을 바꿔볼게. 글꼴 난초체로 바꿔볼게. 난초체로.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바뀌었잖아. 이제는 한꺼번에 바뀌었잖아. 아까는 한 번은 일일이 다 고쳐 넣어줘야지. 얘가 큰 제목이요, 얘는 소제목이요 라고 알려주고, 근데 중간 제목을 썼더니 아이 글꼴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 제목을 또 고치면 되지. 고치면. 그래서 일반적인 글꼴로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꿔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바뀌었잖아. 중간 제목 한꺼번에 바뀌었잖아. 이거는 돼요. 처음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너는 중간 제목이야, 너는 소제목이야, 너는 큰 제목이야 라고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마지막 거는 그냥 다 드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번호 있잖아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얘는 커졌는데 이 앞에 있는 숫자 1은 왜 안 커졌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다 이거야. 그래서 F6번에 들어가서 이 큰 제목 제거, 중간 제목도 제거, 소제목도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닫으시면 돼. 이 취소를 누르시거나 X 누르면 돼. 그러면 원래 크기로 다 돌아왔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F6번 눌러서 뭐를 했냐면 하나 더하기 누를 때 중간 제목 써놓고 중간 제목이 중제목이라고 써놓고 글자로 꾸밉시다 그랬잖아요. 네. 문단으로 꾸며야 돼. 문단. 원래는 문단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15포인트라 그랬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문단 이 스타일을 하나 만들 때 글자 유형으로 만드세요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소제목을 할 때 문단으로 갈 거고요. 문단은 건들지 마시고 글자 모양만 글자가 아니라 글자 모양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로 가고 뭐 글꼴은 여러분 바꾸셔도 되고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제목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중간 제목도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만 꾸밀 거예요. 글자 모양만 15로 바꾸고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글꼴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큰 제목도 하나 만들고 글자 모양에 가서 20으로 바꿀 거고 얘는 글자가 뭐가 좋을까? 훈민정음체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글자 모양 문단이 아니라 아까는 글자 유형으로 했고요. 글자로 가면 문단을 못 건드리고요. 문단을 놓으면 문단도 고칠 수 있고 글자도 고칠 수 있는데 글자 모양만 고쳐본 거예요. 문단은 안 건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놓고요. 아까는 블럭을 잡고 꾸몄었죠? 왜냐면 글자 모양으로 꾸몄으니까 글자 유형으로 꾸몄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중간 제목을 클릭하면 이 동네다 문단이니까 아까 스타일을 문단으로 지정했잖아. 문단 이게 문단이잖아요. 이 문단은 글자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는 얘는 소제목이고 소제목이야? 중간 제목이야? 소제목 숫자로 가네? 큰일 났다. 이게 숫자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숫자로 가면 안 되고 가나다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가나다라가 들어가서 그러네. 지금 문제가 커졌네. 얘 2번 얘는 뭐다? 얘는 중간 제목이죠? 얘는 중간 제목이죠 지금요. 그렇죠. 중간 제목 이렇게 그 저 위에 있는 거는 큰 제목이죠. 얘는 큰 제목이죠. 이렇게 큰 제목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숫자가 들어가 버렸잖아. 얘가 숫자가 들어가니까 얘가 1 했던 게 얘가 2로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 모양만 꾸미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단락기호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애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큰 제목에 들어갈 때 이게 단락기호를 빼버리면 돌아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지. 얘가 이렇게 소제목으로 바꿔놓으면 숫자로 변하니까 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모양새가 안 맞아요 솔직히. 이 문서가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진 문서를 우리가 샘플로 가져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는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 4번은 됐는데 이거는 됐는데 이제 소제목에 들어가니까 큰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꼬인 거지 지금. 이게 돼버렸잖아.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려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큰 제목에 있는 연필 모양 눌러가지고 이 문단 모양을 다시 다 꾸며야 돼요. 이거를 다 일일이 고쳐야 되는데 개요번호 없음 이렇게 없음 없죠. 그렇죠? 소제목은 어떻게 됐어요? 소제목은 얘 소제목을 바꾸는 순간 뭐로 돼요? 이렇게 1, 2, 3도로 가면 안 되죠. 얘는 가나다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F6번에 들어가서 소제목에 있는 거를 고치기로 들어갔을 때 문단 모양에 이게 2수준으로 가야지. 2수준 1수준이 아니라 2수준. 그럼 아마 될 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 소제목 누르면 됐네. 얘도 가나다라 그대로 가잖아. 가나다라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글자만 가지고 연습하면 되게 수월한데 단락 번호가 붙어가지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1, 2, 3, 4 여기에 지금 파란색이잖아. 파란색.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F6번 눌러서 이 스타일에 있는 이 중간 제목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을 고치기로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가서 얘를 검정색으로 돌려놓으면 한꺼번에 다 검정색 됐잖아요. 일일이 고치는 게 아니라.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 문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 때 블럭을 잡아서 여기 가서 글자 모양, 글자 크기를 뭐로 얼마로 하고 글자 색깔을 뭐로 하고 크기를 얼마로 하고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서 또 여기 가서 또 고쳐야 되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를 또 고쳐야 되고 매번. 그러니까 처음은 고쳐줘야 돼요. 고치고 났더니 글자가 너무 커, 너무 작아. 또 일일이 고쳐야 되잖아. 100번 고쳤으면 100번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지정을 해주지만 두 번째서부터는 자동으로 한꺼번에 해줘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는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직은 조금은 낯설어서 어려운 것도 있고 아까 우리 문단 모양이나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단락기호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수준 1수준 2수준. 그게 익숙치 않으면 이 스타일은 못해요. 사실은. 자, 교재 128쪽에 보면 스타일을 편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만들고 나서요. 배렸어. 에이. 그냥 1, 2, 3, 4도 빼고 이 글자 크기도 다 빼고 싶으면 전체 선택해서 바탕글이라는 걸 누르면 돼.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글자 크기나 앞에 있는 1, 2, 3, 4 가나다라 이것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글이라는 기능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여기다가 큰 제목 넣어주고 여기는 중간 제목 넣어주고 여기는 소제목 넣어주고 여기는 중간 제목 넣어주고 중간 제목 넣어주고 여기는 중간 제목 넣어주고 여기는 소제목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알아서 가나다라가 붙고 1, 2, 3, 4가 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꾸며진 걸 다시 꾸미려니까 헷갈렸던 거지. 처음부터 안 꾸며놓고 쓰면 편해. 이 문서에서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책을 통해서 좀 보셔야 돼요. 139쪽에도 보면 연습하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6쪽과 147쪽에 보면 라벨 만들기, DM 발송용 라벨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편물 받아보시면 거기에 주소가 찍혀서 이렇게 붙여있는 스티커로 붙여있는 우편 봉투 있죠? 네. 그런 게 DM 발송용 봉투 만드는 거예요. 그럼 스티커로 되어 있는 프린트 용지가 있어야지. 문구점에 가서 라벨을 사야 돼요. 여러분 라벨 하나 보여드릴게요. 라벨 판매하는 것 중에는요 폼텍이라는 회사가 있어. 폼텍 네, 폼텍 이거 이 폼텍이라는 회사에 가면 여러분 문구점 큰 데 가잖아요. 그럼 다 폼텍 라벨지예요. 그러면 이 라벨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라벨이 종류가 많아서 CD에다 붙이는 라벨도 있고 와인병에다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제 맥주를 만든다 그러면 병에다 이렇게 라벨을 붙여놔야 얘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양념통 같은 데다가 뭐를 붙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요런 라벨지가 있거든. 팔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네임펜을 갖고 쓰셔도 되고 그럼 병에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걸 프린터로 인쇄해도 되고 주소를 손으로 쓰려니까 전 손글씨가 안 이쁘니까는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소 발송용 라벨을 사야지.
여기 보면 키친 라벨, 방수 라벨, 주소용 라벨이라고 있다. 주소용 라벨. 이렇게 22개짜리, 18개짜리, 14개짜리, 12개짜리. 얘는 레이저 프린터용이고 잉크젯 프린터 같이 써도 되고, 얘는 레이저용이고, 이건 레이저용이고, 이건 레이저 잉크젯 같이 쓰는 거고. 달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요걸 내가 사겠다라고 눌러보면 얘는 21개짜리니까 7줄에 3칸이지. 그럼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요거다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얘를 뜯어가지고 봉투에다 붙인 거겠지.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인쇄를 해야지. LS-3105라고 돼 있죠? LS-3105잖아. 그러면 이게 라벨 번호예요. 그러면 이 문서를 만들 때 문서 마당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문서 마당. 그냥 써볼게요. 그냥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누르시고 여기다가 파일에 가서 새 문서를 눌러야 빈 종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빈 종이가 생기면 책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세요. 도구 라벨이라고 찾아보세요. 라벨. 여기 라벨이라고 있다. 라벨이라고 두 번째 있죠. 그렇죠? 이때 라벨 문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 라벨 문서 꾸러미에 가보면 라벨이 쭉 있어요. 우리가 아까 폼택이라 그랬죠. 폼택. 주소 21칸짜리 3105라고 있다. 여기 LS3105.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라벨 문서 꾸러미에 가보면 폼택이라는 회사 만든 주소 21칸짜리 3105. 그렇죠? 그럼 얘를 열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 생긴다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주소를 쓰셔. 주소를 쓰시던 여기다 뭐라고 쓰시던 간에 예를 들어서 갑돌아 보아라 어디로 갔냐고요? 보세요. 도구라는 데 가시면 두 번째가 라벨이에요. 두 번째가 라벨인데 라벨 문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라벨 문서를 만들면 여러분이 어떤 라벨을 써야 될지 용지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용지를. 이런 용지를 사와야 되잖아요. 이게 21칸짜리 즉 7줄에 3칸짜리 3105라는 용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왔어 내가. 그럼 여기에 맞게끔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글 문서에 가서 라벨 중에 폼택 회사 거를 샀으니까 여기 21칸짜리 3105라고 있네. 3105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열기 누르면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칸이 들어가 있는 7줄짜리 3칸짜리 종이가 생겨요. 여기다가 갑돌아 난 갑순이야 여기다 쓰는 거지 뭐. 다음에 보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뭐 을순아 넌 누구냐 어쩌고 저쩌고 쓰고 주소를 쓰던 뭐를 쓰던 사연을 쓰던 마음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를 할 거 아닙니까?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요 종이 첫 번째 칸에 맞춰서 찍히는 거야. 나머지는 내용이 없으니까 안 찍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쇄되고 나면 요렇게 뜯어가지고 뭐 붙이든 말든 하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입력에 들어가서 그림을 가져올 수 있어. 그림 마당 같은 그림에 들어가서 얘를 하나 넣어.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 이런 그림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요 그림이 꽃다발에 같이 찍히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하나 뜯어가지고 프린터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붙이면 되지. 그러면 방금 그 21칸을 그 첫 번째 한 걸로 다 똑같이 똑같이 하시려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야지. 그림은요?
그림은 복사해서 붙여야지. 한 개씩 한 번에 다 안 되고요? 한 번에? 한 개를 해놓고 왜 다른 문서 작성할 때는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이 그림에 대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들어가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 정렬을 하면 일로 들어가 버렸잖아. 이 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 안에. 이 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표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오른쪽 정렬은 표 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이 들어가요. 이 표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림을 가져올 때 그림이 표 밖에서 그려졌거든. 그럼 이제 똑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인쇄하면 짠짜라는 이렇게 인쇄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인쇄된 게 6개가 인쇄됐으니까 이렇게 6군데 뜯어가지고 붙이면 되고. 아, 그랬더니 좀 작네? 그럼 뭐 21개짜리 말고 18개짜리도 있잖아. 18개짜리는 6줄에 3칸짜리 6줄에 3칸이죠. 그렇죠? 얘는 아까 7줄이었는데 그러면 이 3218 3105 말고 3218을 써야지. 자, 여기다가 도구에 가서 라벨에 가서 3218 3218이 없다. 18자리가 없네. 3107은 있는데 3218이 없네. 요거 3218이 안 보이네요. 지금요. 여기는 안 보여. 3218이 안 보여 지금. 그럼 못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회사 가서 여기 다운로드 받으면 돼. 얘만 전문적으로 인쇄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3218을 찾으면 얘는 자기네 회사 거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런 업체에다 주소를 주고 해주면 프린트 용지 딱 인쇄해서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험료나 카드 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겉에 비닐로 돼 있고 속에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거는 그 대금 내역서를 아예 프린터로 인쇄해서 주소까지 붙여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연은 내가 다 적어놨고 받는 사람 봉투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소가. 그럼 이 주소를 이런 업체에다가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프린터로 인쇄를 쫙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에다 딱 스티커를 붙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발송을 하는 거겠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있는 용지에다가 그냥 펜으로 쓰셔도 돼. 이렇게 여기다가. 우편물을 여러분 많이 보내세요? 안 보내잖아. 그러니까 우편물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스티커로 돼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양념, 간장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여기다가 써가지고 붙이면 예쁘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예. 그러니까 요런 모양에다가 인쇄를 하려면 요 모양에다 찾아 인쇄를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쇄를 해도 돼요. 다 하나씩. 요 왼쪽에 있는 칸에다가 요 칸에다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맞춰갖고 인쇄를 해야 요 종이에 맞게끔 인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작업은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잘 쓰시는 분은 손으로 쓰시고 전 손으로 못 쓰니까 이렇게 인쇄를 해서 쓰면 되겠지. 선생님 방금 요 네모칸에 그림하고 뭐 내용 써놓고 복사하고 옆에 붙이는 거 과정 한 번만 설명. 자 보세요. 여기다 글자를 썼죠? 네. 예, 내용을 쓰시고 여기다 그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림은 입력에 가시면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기 마당. 그리기 마당에 가시면 그리기 마당 중에 여기에 보면은 쭉 뭐 식물 꽃 이런 꽃 그림도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 밖에 그려지거든요. 그게 어렵지, 그게. 그러면 얘를 잘라내기, 오려두기 하고 나서 표 안에다 다시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세요. 우리가 입력에 들어가서 그리기 마당에 들어가서 예쁜 그림을 찾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찾으세요. 뭐 이런 걸 김밥을 그리던 딤섬을 그리던 상관이 없고 여기다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너무 크면 안 되고 적당한 크기로 바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표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표 밖에서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그러면 복사해서 붙이면 얘는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를 잘라내기, 오려두기 해서 표 안에다 클릭하고 요 표 안에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어야 편해요. 글자처럼 취급. 그래서 얘를 가운데 넣을 건지 오른쪽에 넣을 건지 꾸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니까 안 되고 첫째 얘가 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표 안에. 그래서 얘를 잘라내기 해서 표 안에다 붙여야 되는 거지. 표 안에다 붙여야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A 전체 선택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복사 붙여넣기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다 붙이기만 누르면 똑같은 내용이 붙어요. 이렇게. 도배하듯이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안 되시는 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붙어요? 아니면 여기는 그림이 없어졌어요. 안 나와요. 그림이 없다고요? 네. 그림이 없기는 여기 있지. 입력에 가면 그리기 마당에 있지. 없어요 여기. 자, 이렇게 DM 발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건데 주소를 만들어서 발송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활 속에서 소품에다가 붙이는 게 훨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회사가 폼텍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 봐. 정민이 간식이라고 제 거잖아요. 정민이 간식이라고 써있네. 예. 이 집 애가 정민인가 보다. 요렇게 붙여놓으면 좋잖아.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뭐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블로그는 블로그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 우리 교재 보시면 163쪽에 블로그를 계정을 등록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블로그 운영하세요? 안 하시죠? 그럼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배우실 필요도 없고. 자, 다음 시간에 엑셀 책 가져오세요. 제가 오늘 엑셀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친도가 엑셀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오늘 배우는 양이 좀 많아서 다 진도를 못 나갔고요. 엑셀이 양이 좀 많아요. 그렇죠? 어느 게 엑셀이야? 예. 엑셀이 제일 뒤에 있는 게 엑셀이었나? 그렇죠? 제일 두꺼워. 엑셀을 가져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예, 그래서 엑셀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엑셀은 한글보다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한글과 다른 애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파워포인트라는 거는 발표 자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한글은 보고서 만드는 문서고 편지 같은 거 쓰는 거고 엑셀은 계산용이에요. 계산용. 그러니까 엑셀이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니라 엑셀은 용도가 다른 애거든. 그 다른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냐 아니면 우리 지금 배운 한글이냐 아니면 여기 엑셀이냐라고 써 있으니까 엑셀책 가져오시면 되고 엑셀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얘기지만 계산하는 위주로 공부하는 거라서 셈법이 필요해. 셈법. 그렇다고 내가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명령을 주면 얘가 계산해 주니까 명령만 시킬 줄 알면 되는 거죠. 일을 시켜 먹을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